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심볼편 이어서 레이블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점선면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뭐가 뭔지 좀 알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니까 좀 필요한 대로 한번 집어넣도록 하고요. 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레이블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연속 지적도인데요. 단 레이어는 잠깐 꺼두고 지목이 뭔지를 이렇게 봤을 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퍼티즈 들어가서 레이블스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싱글 레이블 있죠. 들어간 다음에 아까 보니까 지목 우리 필드를 우리가 만들었죠. 지목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어플라이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가 막 뜨게 되는데 글자가 뭔가 많기도 하고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개수가 많으니까 전부 다 정직하게 표현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색깔에 따라서 지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은 좀 빈도를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렌더링 쪽으로 들어보게 되면은 어디 보자. 렌더링이나 플레이스먼트 쪽에서 이 위치라든가 좀 표현하는 빈도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센트로이드 그 위치를 잡는 게 있고 Allow Place Label Outside of Polygon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 폴리곤 바깥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고 렌더링 쪽에서도 뭐 회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오버랩을 허용할 것이냐 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피처 옵션 중에서 모든 파트 하나씩 그린다 그리고 개수를 제한한다 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only draw labels which fit completely within feature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훨씬 더 빈도가 줄었죠.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은 그 레이블이 이 개별 객체의 크기보다 커지게 되면은 출력시키지 않고 그 안에 완전히 들어올 정도로 객체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그려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텍스트 이렇게 들어가서 사이즈는 10 픽셀이죠. 아니 10 포인트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뭐라고나 할까 좀 PDF로 나중에 도면으로 내보냈을 때 확대했을 때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좀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색상으로 우리가 지목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번이 들어가는 게 더 나을 텐데 어떤 필드인지 한번 돌려가면서 볼게요. 이거 너무 없었고 A4번이 본번이랑 부번이었네요. 네, 이 정도로 해놓고 근데 크기는 좀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크기를 좀 빡빡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맵 유닛, 그러니까 미터죠. 미터 단위로 한번 재어 볼게요. 5m로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작고요. 한 20m 너무 크고 한 15m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얘를 좀 더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버퍼를 넣어볼 텐데 그대로 체크해서 넣게 되면 너무 잘 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것도 밀리미터가 아니라 맵 유닛으로 좀 고정시키는데 1m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으니까 2m. 네, 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맵 유닛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해두면 굉장히 작게 나오죠. 확대를 하게 되면 크게 보이고 맵 유닛으로 했을 때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에도 이런 지형 지물들
객체의 크기랑 같이 비례해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등고선이 있는데,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주곡선과 아까 계곡선이 있었죠. 근데 보면은 주곡선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곡선에 몇 미터인지 그 숫자가 써 있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써주는데 이게 주곡선까지 같이 다 표현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읽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계곡선만 국한해서 레이블을 입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레이블 싱글 레이블 일단은 들어가 보고요. 아까 표고 값은 이제 컨타라고 하는 이 필드에 들어가 있었죠. 어플라이 눌러서 추가하는데 뭔가 약간 뒤죽박죽이죠. 그리고 보니까 주곡선이랑 계곡선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조건식을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룰 베이스드 레이블링으로 들어가서 뭔가 특이하게 나오는데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룰 해서 노 필터죠. 현재는 더블 클릭 해봅니다. 여기에서 필터가 있죠. 오른쪽에 표현식 버튼을 누르면 표현식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필드 앤 밸류스 들어가서 아까 그 종류가 S 클래스 중에 있었죠.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 All Unit 들어가면 아까 그 계곡선이 F0017124였죠. 근데 이걸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는 버튼을 넣습니다. 는 오케이 해주고 한번 OK 버튼 눌러봅니다. 되는지 한번 보죠. 수식이 적정을 했나? OK, 어플라이. 예, 버튼 누르면 보시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계곡선에 대해서만 필터가 걸려서 레이블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레이블 그 스타일을 조정해야겠죠? 우클릭 놓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디 보자. 조건식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레이블에 뭐 다양한 양식을 바꿀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굳이 미터로 빡빡하게 넣지 말고 밀리미터 단위로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 5mm 정도로 해볼까요? 어플라이. 네, 뭐 적당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폰트는 그대로 두고 얘도 버퍼를 입력해 주고요. 입력하니까 좀 더 잘 보이고, 다만 이런 선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네, 플레이스먼트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그 폴리곤 때는 없었던 게 있죠. 모드, 패러럴, 커브드, 호라이즌털이 있는데 패러럴 같은 경우에는 이 선 데이터랑 평행되게끔 이 레이블을 입력해 주는 거고, 커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그 강의 줄기라든가 그런 수계에 대해서 강 이름 같은 걸 주로 표시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 선형에 따라서 이게 글자가 꺾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뭐 데이터도 짧기도 하고 효용성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호라이스털은 그냥 곧대로 수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등고선이니까 수평보다는 선과 나란히 평행되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선에다가 위쪽에 두는 게 아니라 선과 나란히 둘 겁니다. 그래서 on line을 선택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등고선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정 간격마다 반복시켜 줄 거예요. 그걸 repeating label이라고 하는데 몇 미터가 좋을까요? 한 200m 정도 단위로, 단위는 맵 유닛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됐죠? 한번 OK 버튼 누르고 어플라이. 이렇게 되면은 200m 단위로 반복해서 표현해 주죠. 보시면 근데 200m가 너무 좀 자주인 것 같네요. 좀 더 간격을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면서 그 반복적으로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1km로 한번 해볼까요? 1000m. 오케이. 어플라이. 네. 1km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식으로 좀 넣어주고.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1km가 아니라 뭔가 중간중간에 너무 자주 레이블이 나오는 것 같죠?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서로 각자 중간에 끊어져 있는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렌더링으로 들어가시면 저 아래쪽에 Merge Connected Lines to Avoid Duplicate Labels 라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라면 서로 객체가 피처가 다르더라도 하나인 것처럼 이제 간주해 준다라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OK 버튼 누르고 어플라이 버튼 누를 텐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좀 빈도가 약간 더 줄었어요. 좀 더 체감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좀 더 2000m 정도 해볼까요? OK, 어플라이. 좀 더 줄었죠? 객체가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크게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객체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좀 편해졌죠.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척에 따라서 연동돼서 바뀔 거니까 일단 이대로 잠깐 두고요. 마지막으로 이 개체들인데, 이 남부지법 아파트형 공장 매물들인데, 얘는 사건 번호로 좀 해볼게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오른쪽 클릭,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싱글 레이블로 들어간 다음에 사건 번호죠. 사건 번호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면 네, 사건 번호가 떴는데 너무 크죠? 텍스트 들어가서 얘는 밀리미터 단위 밀리미터 단위로 4mm? 너무 크네요. 2mm? 오히려 얘는 이 정도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3mm 정도 해주고 예 버퍼를 넣어줍니다. 잘 보이죠? 근데 얘를 보시면 좀 위치가 뭔가 좀 일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레이블의 위치를 좀 정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플레이스먼트 모드는 카르토그래픽으로 되어 있긴 한데 보자. 그거보다는 어라운드 포인트, 이 포인트 인근으로 해서 해준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offset from 포인트로 하게 되면 선호하는 방향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우측 하단을 좀 선택하도록 하고 그대로 어플라이 버튼 눌러버리게 되면 좀 붙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줄 겁니다. 거리를 띄워줄 때 한 1mm씩 띄워볼까요? 어플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X 좌표로 한 2mm? 네, 좀 낮죠. 이런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로마법도 있고 어라운드 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그 점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서로 레이블도 중첩되게 돼요. 그래서 카르토그래픽으로 돌아와서 어플라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서로 적당히 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디스턴스 거리를 한 1.5mm 정도 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한 2mm? 네, 2mm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모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OK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블이 표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미세 조정은 나중에 그 조판 과정에서 좀 하게 될 텐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벡터 데이터에 좀 레이블을 편집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한번 다 합쳐서 보시면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필지에 필지 정보가 있고, 그 지번이 있죠. 그 다음에 등고선에 그 미터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